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급락이 나오면 이때부터 쓸어 담을 겁니다. 증시가 지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언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영상을 최대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코스피가 살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추세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죠. 뭐 엄청나게 밀렸다고 보기 힘들지만 이 상태에서 뭐 다시 끌어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슬슬 뭔가 이 부정적인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이 보조지표나 뭐 수치로 보자면 ADR입니다. ADR은 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과열됐냐 아니면 침체됐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엄청난 과열 구간에서 지금 살짝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열은 이미 찍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과열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 종목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증시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제 침체 구간에 들어서면은 보통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데 정말 최근 들어서 2024년도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적은 없지 않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시가 과열해서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왜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슈가 좀 크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원화 절상 가능성입니다. 원화 절상이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원화의 가치를 임의적으로 강제로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의 근본 원인이 환율에 있다고 본다. 환율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원래 1달러에 1,400원 환율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1달러에 1,3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왜 무역 적자가 나냐? 예를 들어 1,400원의 환율을 갖고 있는 한국은 1달러짜리 제품을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00원에 판 사람보다 이 환율이 1,400원일 때 판 사람은 거의 뭐 한 7% 8% 정도의 이득을 더 똑같이 더 버는 겁니다. 같은 1달러를 팔았지만 얘는 1,300원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고 얘는 1,400원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이득이죠. 근데 이 미국, 이 달러 있는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수입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수입을 할 때를 뭐 얘기한다고 한다면 또는 수출을 할 때 이런 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환율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1,400원에 또 원화를 사야 되니까 1달러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는 결국에는 이 통화 가치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수출을 할 때 이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에서는 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환율 목표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2023년 이후 고공행진해온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협의하자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환율이 너무 다들 높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 조금 끌어올리자. 그래서 SNS에 실제 트럼프가 올린 8대 비관세 부정행위 목록에서 환율 조작을 1번 부정행위로 꼽았습니다. 옛날부터 자꾸 환율 조작국 하면서 나라들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실제 트럼프는 계속 환율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좀 저달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트럼프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목이 트럼프 관세에 쏠려 있지만 사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환율이 최우선 순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낮춰도 실제 거기서 판매해가지고 가져오는 수익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대신에 이 수입을 해오는 물가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충분히 그럼 환율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저달러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득 보는 부분이 있겠죠. 수출과 수입에서. 그럼 반대로 이 원화 절상이 되는 한국 입장에서 분명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원화 절상의 영향은 뭐가 있냐? 말 그대로 원화 절상이란 원래 예를 들어서입니다. 1450원 정도 하는 원달러 가격을 강제로 1400원 등 정해진 가격으로 올리는 겁니다. 왜 오르는 겁니까? 1달러에 원래 1450원 주고 샀어요. 1달러를. 한국 돈으로. 근데 이제는 뭐예요? 1300원만 줘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왜? 이젠 돈을 덜 주고 같은 1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평가 절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달러에 원래 1450원으로 바뀌던 환율이 1달러에 1350원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10%가 아닌데 그냥 10%라고 그냥 썼어요.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왜?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퍼센트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달러 1450원에서 1달러 뭐 1300원, 1350원으로 절상이 됐다. 그러면 10% 싸게 달러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쵸? 왜냐면은 1400원 주던 거 1300원에 주니까. 근데 반대로 뭐예요? 환전도 10%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온 다음에 그 벌어온 거를 원화로 바꾸는데 원래 1달러를 1400원으로 바꿔주던 걸 1300이나 1350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같은 달러를 벌어왔어도 버는 돈이 한 10%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수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이득이겠죠. 우리가 수입이랑 수출이 5대 5다.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달러가 세지든 약해지든 그냥 상쇄가 됩니다. 수입과 수출에서.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죠. 대부분은 수출로 돈을 법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민감해요? 여기에 민감해요? 당연히 우리는 수출에 민감해지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부분 달러 수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인 거죠. 그럼 달러로 돈을 벌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로 바꿉니다. 그럼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은 외화 매출에 원화 환산액이 감소하는 거죠. 같은 10달러를 벌어왔어도 원화로 바꿔보면은 10%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같은 걸 팔았어도 봤을 때 수치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입품은 경쟁력이 생겨서 많이 사겠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수입국 또는 수입하는 기업들, 흔히 우리가 한국전력이라고 하죠. 왜냐면 한국전력은 원자재를 사서 한국에서 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원자재를 싸게 사오면은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겠죠.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은 좋아요. 근데 이 수출하는 기업들,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당연히 단가가 가지고 왔을 때 이 수익이 원화 환산액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원화 환산액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수입은 많이 하겠죠. 싸졌으니까. 그럼 반대로 수출은 많이 못 하겠죠. 왜냐하면 둔화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과 수출의 격차가 생기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럼 GDP 성장률에 안 좋은 부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 절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국내 증시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우상향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정해지겠죠. 그렇구나. 한국에는 이런 악영향이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흐름은 결국 뭘 따라간다 했어요? 미국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져야 결국에 한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웃긴 게 뭐예요? 그럼 미국이 좋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건데 이 짓을 하면 한국이 안 좋아져. 그럼 미국이 좋아. 그러면 증시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안 그래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진짜 문제는 미국의 신뢰도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절상까지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까지 하려고 한 이유가 지금 미국이 조금 위험해서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위험해 보인다가 아니라 숫자로 보이는 것들이 그냥 숫자로 찍히는 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현재 5.1%죠. 이 이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얼마 정도였냐면 4.5%나 그 이전까지 쭉쭉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쭉 올라와서 거의 5%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 거죠. 아니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대단히 나쁜 건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미국의 30년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30년 만기 금리는 연 5.089에 마감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팔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국채를 팔고 있다. 그것도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미국 국채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미국 국채를 누군가는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뢰도에 대한 하락이다. 근데 이 국채금리 오르는 것만 보고는 우리가 무조건 신뢰도가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아니 보면은 국채금리가 오르고 뭐 금리 인상이 나올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오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가치도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 정리해드릴 텐데 그 전에 뭐예요? 달러 가치를 보면은 달러는 약세입니다. 보이시죠? 다 떨어지고 있죠. 달러는 약세인데 국채금리 올라간다? 이거는 정리해보면은 나는 미국채를 팔아서 주식으로 옮겨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미국을 떠야지. 그래서 달러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팔고 달러도 팔고 다른 나라로 뛰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도가 깨졌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다가 아닙니다. 그 단단하던 미국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이 균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걸 보고 우리가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국제 발작을 촉발한 게 20년 만기 국채 경매로 국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팔 때는 항상 경매를 해요. 살 사람 해가 모아.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내라고 합니다. 가격을 내라고 한 다음에 경쟁률이랑 단가를 맞춰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근데 발행금리가 얼마였냐면 5.047%로 집계가 됐고 시장금리보다 높게 시장금리보다 상승해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국채 가격은 낮게 형성이 된 거죠.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전만큼 없었다라는 겁니다. 발행금리가 연 5%를 넘은 것은 2023년 10월 후 처음으로 입찰 물량 대비 수요 비율도 2.46배로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가 2.57배거든요. 수요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요. 나 경매 참여할래요. 하는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야 국채에 지금 균열이 생겼나? 라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며 항상 수요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최근 수요 그 다음에 매도세가 강세인데 중요한 건 뭐다? 채권 팔고 뭐까지 팔아요? 달러도 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미국 주식에 있거나 아니면 이 주식 팔고 국채로 갔다가 국채 팔고 주식으로 갔다가 원래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주식에서 국채 갔다 국채에서 주식 갔다가 그래서 달러를 팔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실제 금리에 따라서 달러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 정반대 흐름으로 가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달러가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균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균열이 생긴 이유가 뭐야? 바로 재정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얘네 너무 마구잡이로 돈을 발행하는 것 같아. 야 그거 돈 어떻게 갚을 건데? 그거 이자 어떻게 낼 건데? 이거 뭐 솔직히 말하면 계획도 없고 뭐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막 발행할래?
라는 거죠. 그래서 무디스가 최근에 재정적자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 AAA에서 AA로 강등했죠. 그러니까 이걸 왜 지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발표했냐면 2023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세금 줄일게. 세금 줄인다는 건 뭐예요? 버려들이는 돈을 줄이겠다는 소리죠. 미국 내에서. 그럼 그 돈 빈 거 어떻게 할 건데? 채권 발행해야죠. 야, 이거 문제 있다 해서 무디스가 바로 낮춘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통과되면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게 핵심 이유예요. 왜? 그 빈 거 어차피 이거 세금 덜 들어오는 거 또 채권으로 메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법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2조 5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거고 연간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지금 한 8,800억 달러쯤 되거든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죠. 정확히 말하면 가속화되는 거죠. 뭐 때문에? 감세안 때문에. 그럼 이거 감당되냐라고 무디스는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적자 확대는 곧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국채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흔싸 기비예요.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집니다. 흔해지잖아요. 그럼 싸지는 거죠. 채권이 많이 풀리면 가격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올라가면 안 돼? 뭐 다시 달러 매수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왜 자꾸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냐? 10년 만기 국채금리, 30년 만기 국채금리 왜 이런 거에 집중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국채 30년 만기와 10년 만기 금리는 그러니까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 변동금리 내에서의 기준금리가 움직여버리고 신규 대출금리도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거죠. 왜? 이자 내다가 힘드니까 사실 이자 내는 돈도 없는데 어디다 소비를 하겠어요.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GDP 성장률 안 좋고 안 그래도 관세 올라서 단가 올라가고 운임 올라가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쓸 돈까지 없어진다?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는 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신청 건수가 5.1%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왜? 지난주잖아요. 이게 뭐 어떤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의 숫자가 점차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체금리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미국 증시에는 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가장 최근 이슈들을 숫자로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 결론을 우리가 내자면 어디에 사야 될까? 언제 사야 될까? 그래서 결론은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일단 5월 엔비디아 그 다음에 한국금통위 발표가 중요합니다. 발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이전에 한국 미국 관세 협의도 중요하죠. 지금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은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한 5월에서 6월은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 달러 약세는 국채를 팔고 미국을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균열을 의미를 하고요. 원화절상 리스크는 수출국가인 한국한테 부정적이고 적어도 저는 지금부터 6월 중순까지는 조심하자예요. 저는 지금도 역시나 지금 사서 우상향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상황이 빨리 해결되거나 갑자기 뜬금없는 긍정적인 이슈가 뜨면 모르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저는 유지입니다. 조심, 부정적, 그 다음에 보수, 유지입니다. 근데 7월 초에 3분기 가이던스, 미국의 실적 3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올 거고요. 미국의 GDP 2분기 성장률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돼요. 그럼 그때가 제가 봤을 땐 증시에 어느 정도의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7월 초쯤 해가지고 저점을 확인할 거예요. 저점을 확인한다는 거는 나오는 숫자들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수치에 따라 디테일은 바뀔 겁니다. 뭐 7월 초가 될지 6월 말이 될지 아니 7월 말이 될지 계속 디테일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디테일을 잡고 따라갈 테니까 어디서? 영상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국내 주식을 산다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살 거면 일단은 6월 중순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다가 숫자가 언제 어디서 바뀌고 선반영됐는지 선반영이 안 됐는지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더 빠질지 안 빠질지를 보면서 일단 지금 계획은 7월 초쯤을 저희는 분할 매수 시점으로 보면서 갈 거예요. 저는 제가 대응할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고요. 이 일정 보면서 숫자 추적하면서 대응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조심히 대응하는 게 맞다.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대응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왜? 상승 놓쳐서 힘들잖아요. 상승 놓치면은 화나잖아요. 맞죠? 근데 아시겠지만 상승 잡아보자고 찍었다가 손실나면 화가 아니라 진짜 손실나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사라집니다. 저는 돈이 사라지는 것보단 화가 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확률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상승이 5% 이상 나올 확률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코스피 기준 나올 확률이 한 25%라고 보고요. 5% 이상 안 나오고 5% 이상 하락할 확률이 오히려 75%라 봐요. 이미 지금 얼마예요? 이미 마이너스 1.5% 빠졌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계속 제가 영상에서 추적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계속 보시면 저랑 같이 구체적인 수치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AI 소프트웨어랑 우주항공이랑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관련 기업들도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릴 건데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 갤럭시를 쓰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입력할 때도 없어요. 그냥 무료거든요.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관련 기업들 총정리 어디서 자료집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누르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전부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0일, 21일, 20일, 19일, 16일, 15일, 14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다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정말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댓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